배치 전략 지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많이 앉아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강연하니까 이제 살짝 떨리기도 하는데 매년 이맘때 원서 접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되게 조금 부담되고 그쵸? 그럴 것 같아서 전략적이고 좀 전체적인 좀 제가 설명을 가이드를 조금 제안을 해드리고 접수할 때도 그렇고 이제 남은 기간 시험 다 끝날 때까지 조금 중요한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현재 부산 캠퍼스 원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지역권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고 제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 정보가 잘 없으시긴 할 건데 제가 초반 연초나 이때는 한 번씩 들어와서 반에 한 번씩 뭐 제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나눈 것도 있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2003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2003년에 저는 원래 이제 부산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부산 학원이 개원한 지 한 6년 됐어요. 내년에 이제 7년째가 되는데 개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제 지역권을 다 맡고 있는데 2003년에 저는 원래 이제 집은 원래 분당이에요. 거기 서울 바로 옆에 경기도 분당에서 쭉 자랐었고 저는 원래 전적대학교가 천안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은 지금 있는 김영플러스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편입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저는 제가 편입했던 게 2004년도에 그때 여름학기 편입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했던 건 2003년입니다. 2004년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2003년도에 저는 7월에 편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왜냐하면 그때는 편입이 6개월씩 끊어졌었어요. 여름학기 편입이 있었고 겨울학기 편입이 있었어요. 근데 여름학기 편입은 학교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모집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겨울방학 때 하는 학교에 한 3분의 1 정도 몇 개 대학만 이제 했었고 근데 수험생들은 이제 6개월마다 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입 재수다라고 하면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때 공부해보고 그때 붙으면 가고 떨어지면 다시 재수해서 12월 달에 그게 재수의 개념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전문대학 꼭 나쁘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니고 저는 처음에 편입할 때 37.5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위클리 테스트 있죠. 37.5점. 그러니까 1월 난이도의 모의고사, 그러니까 위클리 테스트에서 37.5점을 받았고요. 겨울 때 5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간 데는 경희대학교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37.5점이고 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했을 때 영어로 굉장히 잘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잘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이제 편입을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했습니다. 학과 전공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1월부터 그렇죠. 1월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경희대학교 들어갔다가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 2주 다니고 나왔어요. 딱 2주 다니고 나오고 아니다 싶은 길로 해가지고 다시 한 3, 4개월 더 준비를 해서 다른 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원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게 있다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했던 길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그냥 매년 전형의 방법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정도이고 그런 것뿐이고 올해가 지금 2000 몇 년도죠? 2004년 그렇죠? 3, 4년 학생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쭉 편입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이 경험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렇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소소하면 소소할 수도 있지만은 수많은 학생들 합격 사례랑 불합격 사례를 매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이 강연 끝나고 나서도 어차피 뭐 담임 선생님하고도 배치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저한테 오셔서 항상 물어보셔도 돼요. 항상 제 방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야 선생님 뭐 원장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면 뭐 잠깐 상담 받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되니까 이제 원서 접수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모집 요강 발표가 막 날 거예요. 지금 나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벌써 조금 나왔고요. 가천대학교도 나왔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 본격적으로 아마 12월 초서부터 한 2주 정도는 모집 요강과 그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뭔가 이시 처리 바로 시작된다라는 느낌은 드시기는 할 거예요. 할 건데 제가 오늘 뭐 이런 저런 거 전달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되게 간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막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괜히 뭐 예를 들면 밥 먹으러 나가면 뭐 30분 40분이면 들어오는 거 이 시기 때는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막 1시간 반씩 나오고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만 몇 가지만 포인트만 잘 잡으면 공부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제가 같이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11월 23일이죠. 이제 곧 11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마다 필기고사 일정이 매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김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스마트 다이어리라고 그 중앙 위쪽에 보시면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원서 접수일, 학교 필기고사, 2차 전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는 그 발표된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일정을 정리해 주는 표는 지금도 현재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주 들어가셔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모집 요강 발표가 되면 저희 이제 단톡방을 통해 학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거는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는 11월 한 중순 전 그러니까 한 12월 한 5일이나 이때 정도서부터는 이제 점차 시작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늦게 끝나면 원서 접수가 그러니까 일정이 늦은 학교도 시험 필기 시험 일정이 늦은 학교도 있잖아요. 1월 말이나 2월 초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월 말까지. 근데 약간 필기고사 일정이나 이런 게 그 구정 일정하고 조금 겹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정이 늦게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구정 전에 거의 대부분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구정 자체가 2월 초나 중순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은 그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이후에 하는 행동들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스케줄이 꼬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그 구정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1월 말 정도에 거의 2차 시험 1, 2차는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1월 초 중에 가장 많이 조금 몰릴 거고 12월 말에는 많은 학교들이 원래는 잘 보지는 않는데 조금 올해는 앞당겨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몰리지는 않습니다. 몰리지는 않고 학교들 입학처마다 다 이제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학교가 야 오늘 며칠 날 못 테니까 너네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또 약간 학교들끼리의 조금 기싸움이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 어느 정도 참고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매년 처음 해봤어요. 항공대학교 같은 경우도 매년 초반에 거의 맨 초반에 보는 학교도 연고대 같은 경우 아니면은 2차 전형이 중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보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보통은 12월 3, 4주차 그러니까 말경에 보는 학교들은 보통 이제 주말에 보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하다가 뭐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넘어와서 시험을 보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1월 보통 한 5일서부터요. 1월 15일 한 이 정도까지가 가장 학교들 전형이 가장 피크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시험 2개 보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1월
한 중순 15일에서 20일 정도에는 생각보다 그 합격자 발표를 빨리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25일 날 합격자 발표라고 해도 24일, 23일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게 조금 빨리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일정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표가 있다라고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서 접수하는 것부터 조금 볼게요. 원서 접수 사이트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UA 어플라이. UA 어플라이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그 진학사 어플라이 홈페이지. 보통 이게 2가지에서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집요강 보실 거 아니에요? 모집요강 보시면은 모집요강 밑에 원서 접수하기 링크 따로 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잘 없어요.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2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그러면은 여기가 UA였더라 어플라이다가 들어갔다 뭐 계속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이 2가지 안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 처음 수능 보고 이때 할 때도 아마 들어가셨을 텐데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접수대학교들은 보통 이렇게 중앙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편입학, 뭐 신입학, 뭐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학 누르면은 현재 진행 중인 학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2가지 중에서 뭐 원서 접수에 들어가면데 조금 보기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경쟁률을 어디서 확인하지도 되게 조금 헷갈려요. 근데 지금 UA죠. UA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파워 경쟁률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편입학에 대한 경쟁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경쟁률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실 수 있어서 그냥 초반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접수는 보통 이 2가지에서 한다. 왜냐하면 항상 물어봐요. 초반에는 처음 원서 쓸 때 근데 원서 접수는 어디 가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에서 하고 시간 있을 때 미리 그냥 다시 뭐 아이디나 비번 이거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계정이 잠정 그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 접수 사이트와 경쟁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원서 접수할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하죠. 그냥 어느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원서 접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정보를 이제 막 넣겠죠. 넣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매년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기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필요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뒤에서 본 것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필요 서류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이 3가지는 뭐든 학교든지 다 기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자, 학력증명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살짝 얘기가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 자, 총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수료증명서, 2번째 재학증명서, 3번째 졸업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총 3가지인데 자, 그 편입이라는 게 일반 편입은 자 2학년 이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2학년 이상을 맞춰야지만 왜냐면 3학년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2학년 마친 다음에 휴학하고 그러니까 2학년 아니면 3학년이겠죠. 아니면 뭐 학사도 마찬가지긴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면 이 학생은 뭐가 돼요? 2학년 수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휴학을 했으니까 2학년 마쳤으니까. 그때는 수료증명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올해 재학 중이에요. 재학 중인데 아직 수료 안 했죠. 아직 기말고사 안 봤죠. 그렇죠? 기말고사가 예를 들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F를 받았어. 내가 학점은 거의 딱 맞춰서 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F가 떴어. 그러면 그 학점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내가 2학년 재학 중이다라고 하면 수료 예정 증명서를 떼셔야 돼요. 근데 이 수료 예정 증명서가 학교마다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학교마다 다녔던 학교라든지 수료 예정 증명서를 발급이 되는 데가 있고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발급이 되면,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서류 떼면 돼요. 학교 홈페이지 로그에 들어가셔서 그 증빙서류 이제 뗀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하시면 보통 뭐 한 장당 떼는데 한 1,000원에서 1,000 몇백 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떼시면 지금 본인 상태가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수료 예정 증명서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료 예정 증명서가 없는 학교는 이게 조금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집 요강을 다 보시면은 없는 경우에는 수료 예정 증명서가 없는 학교에는 학교에 가서 이건 예를 들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만들어준 양식이에요. 요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도장 받아오고 사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 2학년 맞춘 줄 알았는데 요번 이제 원서 접수해야 돼가지고서 이제 들어보니까 2학년 수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년 동안 다닌 건데 충족시켜야 되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료 증명서를 뽑을 때 지금 재학 중이거나 2학년 맞춤 휴학했을 경우에는 수료 증명서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료 예정 증명서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재학 증명서입니다. 재학 증명서. 재학 증명서는 뭐예요? 나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이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때 2학기 때 시험 보고 나면 성적 처리가 되면 이제 될 예정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 증명서를 내는 거죠. 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중에 모든 학교들이 자 1월 며칠 날 최종 서류 내셔야 되실 분들은 내세요라고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학 증명서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를 내시고요. 시험을 봤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1월 말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최종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성적 증명서는 다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2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을 안 하겠다는 뜻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합격이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서류를 냈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은 언제? 12월 초죠. 이때는 학교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성적 처리가 보통 언제 돼요? 12월 말 정도에 된단 말이에요. 되기 때문에 1월 말이면은 이제 발표 다 끝난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합격자를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그럼 이제 와서 집회 성적 그때 와서 다시 새로 다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또 이게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전적대학 성적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대부분.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중요하게 봤는데 그때부터 매년 거의 20년 됐잖아요. 매년 조금씩 전적대학의 성적은 계속 의미가 크게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한 실질적으로 한 7개 정도 3분의 1 정도의 학교만 조금 보고요. 3분의 2 학교는 아예 여러분들 전적대학교 성적을 입력은 하라고는 하지만은 합격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그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던 수료나 수료 예정증명서는 일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2학년 재학 중일 거고 만약에 내가 학사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현재 4학년이야. 그러면은 졸업 예정증명서를 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4학년을 다니고 있어.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본인의 학년하고 해당이 안 되면 이거는 굳이 기 안 담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4학년 다니고 있어 라고 하고 내가 지금 현재 3학년을 다니고 있어 라고 하면 이미 2학년 수료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가 작년도 버전으로 모집 요강 한번 싹 하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특히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서류 쪽에 들어가면은 재학증명서를 내라고 하는지 그냥 수료증명서를 내라고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적증명서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이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을 자 학력증명서랑 성적증명서를 보통 어떻게 되느냐? 저 때는 종이로 냈죠. 지금은 종이로 누가 내? 안 내죠. 그쵸? PDF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그냥 다 입력, 그 파일 첨부를 하라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근데 일부 몇 개 학교에서는 서류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PDF 파일로 사진 그 저장을 해가지고 파일 업로드 시켜고 간혹 어깨가 한 다음에 보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우편으로 며칠까지 보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뜻이냐? 종이로도 필요해요. 종이로도 필요합니다. 둘 다. 근데 대다수는 파일로도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몇 장이나 뽑아야 돼요라고 하는데 어차피 파일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출력할 때 있잖아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장하고 난 다음에 출력 누르면 돼요. 출력 누르면 돼. 그거를 근데 그냥 뭐 칼라 복사기나 흑백 복사기로 또 복사하시면 안 돼. 학교마다는 돈이 조금 들다 하더라도 한 장 한 장 각각 부분 왜냐면 밑에 보면은 그 번호가 따로 있어요. 번호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의 번호마다 그 또 이렇게 무슨 QR 코드처럼 이렇게 그 표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에 다 효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보통은 많이 필요하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5장인데 아니면 한 3장, 한 2장에서 3장 정도만 일단 갖고 있어도 갖고 한 두 장 정도는 일단은 종이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그냥 바로 출력하셔도 되고 학원에서는 그냥 바로 출력해서 뽑으시면 되기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지원해 드리는데 아무튼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되고 파일로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원래대로 하면 최근 한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있는 거를 제출을 해라. 파일을 사진 파일을 써라라고 나와 있는데 꼭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이게 언제 찍었는지 모르죠.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워낙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누가 봐도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야. 누가 봐도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막 염색을 막 이렇게 염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해도 그 상관은 없어.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조금 노멀하지가 않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 제대로 이제 사진관이나 이런 데 가고 찍으셔도 되고 그 정말 급할 경우에는 흰색 벽 있잖아요. 벽에다가 그냥 서갖고 딱 해고 찍어서 급하면 올려도 돼. 이것 때문에 뭐 사진은 이렇게 정성이 없어. 떨어뜨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준비를 할 거면 자 제대로 조금 준비해나는 게 좋죠. 자 근데 여기 이 3가지 중에서 뭘 하나 유의를 해야 되느냐. 메일에 꼭 그러니까 본인 메일에 다 저장해 놓으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 접수를 할지 모르고 접수를 한 걸 언제 어디서 수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USB에 담아가든지 제일 안전한 거는 뭐 휴대폰 아니면은 메일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매년 뭐가 있냐면은 저기 원서 쓸 때 이 PC에다 쓰세요라고 보면은 다 끝나고 나면은 애질 증명사진이 막 몇십 장이 그냥 바탕화면에 막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언제 어제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메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준비는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원서 접수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보통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6시 아니면 5시예요. 오후 5시 아니면 오후 6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12시, 1시, 2시 낮 시간대 마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원서 접수. 그러니까 계속 쓰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 학교도 그때까지겠죠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접수를 나중에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냥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뭐 경쟁률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5시 아니면 6시에 끝나는 거겠지라고 해서 한 3시, 4시쯤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원서 마감 시간은 항상 저희가 또 종이 나눠드리기도 할 건데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중요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당 당연히 한 과만 전공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은 바꿀 수 없어요. 결제 전에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제하고 난 다음에는 과를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 간혹 오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름은 오타 내면 안 돼요. 이름 오타 내면 안 되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 어차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 오타 낼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전적대학교 성적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5인데 3.87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집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오타난 거죠. 오타난 거죠. 이런 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이트 접수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수정 요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오타난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 기본 정보 중요 항목만 빼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이름하고요. 성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된 정보를 자기 정보를 입시 요강 모집 요강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이트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어플라이나 UA나 진학사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미리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입력을 못할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필요 서류다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팁인데 만약 학교별 물어보거나 아니 뭐 확인받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학처에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슈가 되면 내가 이날 며칠날 했을 때 입학처에서 나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 증거 있다. 라고 해서 이게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학교들은 매우 엄격하게 너 오타냈으니까 잘못 입력했으니까 너 탈락이야. 합격 못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되게 이게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큰 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다 되긴 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원서 접수 입력할 때 제일 1순위로 많이 물어보는 거 하나 수료 기간을 며칠로 적어야 돼요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학 기간 아니면은 2학년 수료 기간이 언제냐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없고 그냥 대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에요. 지금 재학 중인 학생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24년 대략적으로 내 성적이 언제 처리된다 그래서 12월 말에서 아니면 내년도 한 1월 정도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2024년 12월 말일 30일 아니면 2025년 1월 한 15일 그냥 요 기간 대충 적으면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며칠날 작년에 너가 며칠날 2학년을 수료를 했어라는 거는 어디에도 데이터가 없어요. 얘가 2학년 수료 잘 마쳤구나. 성적 다 처리됐고 얘는 2학년 수료라고 이제 처리가 되는 거지. 며칠날 이 학생이 2학년 수료가 됐으면 3학년 이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보면 알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재학증명서를 냈어. 수료증명서를 냈어. 했다라는 거는 이미 거기에서 문제가 없고 수료 없이 수료 자체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게 이미 서류에서도 보충적으로 다 증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서 쓸 때 이거 며칠 날로 써야 되지. 그러면 입학은 언제로 잡아야 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입학한 해에 2월 말일이나 그냥 3월 1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정확한 날짜를 반드시 꼭 날짜까지 월은 대충 맞춰야겠지만은 정확한 날짜까지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략적인 커트라인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일단 성균관대학교 작년 버전이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모집 요강이 나오면 이제 보실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거의 모든 학교들이 양식이 비슷합니다. 순서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자, 작년 거를 보면 앞에는 이렇게 학교 자랑을 쭉 하죠. 자, 우리 학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이제 나온 다음에 거의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전형 일정이에요. 모든 학교들이 모집 요강이 전형 일정서부터 나옵니다. 보시면 요거 한 번씩 다 잘 읽어 보셔요. 날짜는 다 같이 보는데 장소 및 안내사항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보니까 뭐 근데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래요. 이 학교는 언제까지? 15년 금요일 5시까지 이렇게 업로드하라고 하고, 시험장 발표는 요날 너가 어디 건물 몇 고사장 어디에서 할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요. 필달 시험일은 언제야 라고 하고, 1단계 합격자는 언제 발표를 할 거고, 성대는 면접이 있죠. 면접이 있는데 요날 볼 거고,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화요일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말은 그 뭐 4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고요. 제 경험상 만약 2월 저 정도다 그러고 하면은 1월 말일 정도에 이미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월 말일 정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합격자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되게 조금 중요합니다. 합격자 등록이 2월 7일에서 2월 9일이고요. 추가 합격자 발표일이 2월 13에서 15일. 2월 9일 합격자 등록을 받았어요. 4일 뒤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뭘 확인하냐? 얘가 등록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다른 학교들도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나 등록금을 냈는데 더 좋은 학교 붙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등록금 냈으면 저 그냥 원래 그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들 이때마다 등록금이 왔다 갔다 계속 하면 학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그냥 이거는 환불 신청하고 이 학교 넣고 돈 받아 넣든 아니면 일단은 이거 환불 받을 거니까 다시 또 돈을 이 학교 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맨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추가 합격을 어디 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더 좋은 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추가 합격의 발표가 추가됐다라고 해가지고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뭐 들어서 얘기한 적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때 절대 술 먹고 필름이 끊겨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최초 합격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요. 진정한 편입시험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어쩌다가 되게 잘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면 평소에 60점 맞던 애야. 근데 어떤 시험 봤는데 70점대가 나왔어.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제 점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잘 나오게 했는데 이건 제 점수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되게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제가 저희 직원쌤들도 마찬가지고 올해 또 당연히 배치 상담이라는 걸 계속 정보를 할 건데 하는데, 저는 그걸 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그러면 70점대가 하반기 몇 개 나왔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왜? 원서를 보통 편입은 뭐 서성한, 중경, 외, 시, 뭐 여학생들 2대, 뭐 건대, 동국대 뭐 하면은 일단 기본은 10개는 보통 씁니다.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이상을 쓰는데, 그 1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3번은 잘 봤어. 7번은 못 봤어. 그 7개가 본인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잘 본 3개가 그 잘 본 게 몇 개, 2개인가 3개인가 이런 거를 그게 있느냐 없느냐부터를 봐요. 왜냐면 이거를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0개 모의고사를 봤듯이 10개의 대학교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는 2-3개 잘 본 학교가 필요한 거지 7개 못 본 학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2-3개 합격을 하면 되는 거지 떨어진 학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원서 자체를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이 기간 때 뭐를 하냐면, 학교 측에서는 너 뺐다 들어왔다 이때 전화로도 합니다. 밤 11시 이후에도 전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술 먹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말라는, 왜? 전화하고 2차로 적은 전화번호까지 전화해서 연락이 안 되면은 그냥 패스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추가 합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리고 재작년하고 작년에도 진짜 저희 부산에서도 부산 외대, 똑같이 부산 외대에서 서강대학교를 추가로 들어간 학생이 매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서강대학교로 등록금을 빼가지고서 그 학교로 가기도 했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추가 학교 등록은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모집 인원. 뭐 몇 명 뽑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몇 명 뽑는다 이런 게 쭉 있는데, 원래 이게 이파리 컴퓨터로 켰는데 그 커트라인을 조금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주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당연히 뭐 본인들이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나와 있을 거고 인문계열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영대학이 제일 셉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렇죠. 상경계열이죠. 상경대학. 학교마다 조금 명칭을 달리하기도 해요. 그 인문대학으로 통틀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뭐 세부적으로 뭐 사회과학대학, 상경대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는데 경영경제 셉니다. 경영경제 셉니다. 대신에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원서 쓰실 때 고민 중에 하는 게 나는 원래 다른 과 쓰려고 했는데 좋지. 근데 너무 많이 뽑는 거야. 막 몇십 명씩 뽑아요. 막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써도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전화 담임선생님하고 배치 상담을 하면서 정하면 되긴 할 건데 그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치 상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근데 그 학교 경쟁률도 모르고 몇 명 뽑는지도 아주 잘 모르는데 12월 초에 딱 상담을 했어. 그리고 정말로 확 가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서울로. 나는 아직 뒤 학교 모르는데 어디 발표도 안 났고 원서 시작도 안 했는데 경쟁률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보면은 상경계열이 제일 센데 그거 나중에 원서 수업수를 하면서 이 학교가 나중에 배치상 저희가 하잖아요. 그럼 엑셀 파일에다가 뭐 홍길동 해서 얘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하고 얘가 뭐 썼는지 뭐 했는지 이걸 다 저장을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2차 상담 왔을 때 3차 왔을 때 다시 들어가서 그때 상담했던 왜냐하면 저희도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희는 그걸 매년 하니까 얘가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학생별로 저도 이제 담임선생님한테도 다 이렇게 하라라고 다 예전서부터 알려줬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일 큰 거는 경영대학교가 제일 높고요. 두 번째는 사회과학대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인문대학, 그렇죠? 그냥 인문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낮은 순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사회과학대학교에서도 어떤 과들은 또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냥 인문대학교, 뭐 국어국문학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뭐 이런데 영어 영문은 높습니다. 영어 영문은 거의 상경계열급입니다. 왜? 편입 시험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겠다는 애들은 영어가 좋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죠. 옛날에는 영어 영문학과가 무조건 탑이었으면 경영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어만 잘하면 대기업을 갔어요. 영어만 잘하면 다 취업이 무조건 다 됐습니다. 모든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영어 영문학과가 탑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어 다 잘해. 그리고 영어 뭐 토익 점수 다 높아.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영어 영문학과가 높은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쭉 보시면 예를 들면 유화 동양학과 뭐 이렇게 그 학교에만 처음 들어보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높은지 낮은지는 이거는 감은 못 잡아요. 그냥 그런 거는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어문 계열 쪽에서 프랑스, 유럽 계열 쪽은 조금 낮지는 않습니다. 매우 높은 것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시아권 언어 있잖아요. 중국어, 일본어. 이쪽은 또 생각보다 낮습니다. 낮고 뭐 국어국문학과 이런 거 조금 낮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시다 보면 철학과 있어요. 이게 철학과가 문과대학 뭐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낮을 것 같죠. 철학과 높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철학을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철학이 쓰이는 곳이 되게 많아요. 사회에 나가면.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나중에 이 과에 높고 낮으면 진로에 있어서 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 거의 조금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신문방송학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높습니다. 사회과학인데 이런 것들은 상경계열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더 높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범대학은 뭐 과에 따른데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볼게요. 자연계열 보면은 지금 성대 뭐 38명 뽑았었죠. 그렇죠? 다른 과들 좀 많이 뽑죠. 뭐 소프트웨어인데 일단은 조금 그나마 조금 수월한 게 제일 자연계열 쪽에서는 그냥 순수 과학 쪽 있잖아요. 화학과, 뭐 물리학과, 생물학과는 다소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대가 붙었어. 화공과, 뭐 생명과학과, 공학과 이렇게 또 공학이 붙으면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대기업 취업이나 뭐다 있지 가장 인기가 높은 거는 기계, 그렇죠? 뭐냐 전화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쪽 계열이 아무래도 공대 쪽 계열이 아무래도 제일 높다. 대신에 좀 많이 뽑죠. 근데 이가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그 말하지 않은 과들이 있어요. 뭐 신소재 공학과, 뭐 예를 들면 나노공학, 뭐 식품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은 이것도 높은 과 있고 좀 낮은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높다라고 해서 그게 꼭 뭐 전화기보다 높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성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담임 선생님하고 혹시 고민이 있으신 거면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문계열은 낮은 과는 딱 매년 큰 변화가 없어요. 항상 낮은 과들은 딱 낮게 나오는데 자연계열 쪽 낮은 과들은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과들이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면 10개 이상을 쓰다 보면 한 학과로 한 전공 하나로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입을 나는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로 가기 위해서 편입을 했어라고 하면은 거의 쭉 다 쓸 수 있겠죠. 나 이거 아니면 의미 없어. 난 무조건 이과 아니면 편입할 이유가 없어. 그럼 당연히 쓰셔야죠. 근데 나중에 쓰다 보면 한 10개 중에서 한 6, 7개 정도는 그래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혹시 모르니까 또 막상 그때 되니까 학교 욕심도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과를 한번 좀 써볼까?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원서 접수가 그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입한다 2학년 최소 마쳤잖아요. 2학년 다니고 있거나 금방이죠. 1학년 때는 입학해서 좋았거나 아니면 실망했거나 그래서 어쨌든 편입을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뭐 어쨌든 1학년은 그렇게 뭐 이렇게 보내다가 2학년 들어서 편입해야지 아니면 바로 시작을 하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3학년 가지 편입하잖아요. 좋아요. 한 3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마 서울 가시면 조금 더 길 거예요. 좋거든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 부산이 싫다라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몇 년 지내니까 서울이 왜 서울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고 나서 한 3주 지나니까 원래 이 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고 막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별로 생각보다 처음엔 너무 좋은데 갈수록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잠깐만 제가 3학년 때 어쨌든 합격을 하고 간 다음에 막 좋아서 이거 적응도 해야 되고 학교 신청도 해야 되고 뭘 해야 편입하고 나면은 특히나 조금 과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후딱 지나가요. 근데 4학년 때는 기억이 없어요. 4학년 때는 취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아도요. 이미 주변에서 진로 뭐 옛날 쉽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말한 거 뭐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4학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1년이 아니에요. 거의 빨리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약간 그거를 하고 있어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냥 한 학교에 4년을 다녔으면 굉장히 조금 그래도 길게 기술 좀 다닌 것 같다. 4년이나 다닌 것 같다는 느낌이겠지만 편입을 해서 하는 건 다릅니다. 1, 2학년 때는 이미 지나가서 금방이고 별로 이 학교가 별로 좋지 않아. 나 학교가 딴 데 가고 싶어서 그 생각으로 보낸 2년이고 합격하고 1년은 적응하는데 1년. 적응할 때쯤 됐다라고 하는데 뭔 적응이야. 빨리 다음 거 사회에 나갈 준비해. 요 시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의외로 바로 졸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편입생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졸업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무슨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진로나 회사 이쪽으로 나가고 뭐 공기업을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졸업을 유예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점을 적게 신청한다든지 이런데. 왜? 내가 아직 내가 막상 가고 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우리 부산 학생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서울에도 있어봤고 다 있어봤는데 지역마다 학생들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부산은 가장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편입 지원 동기가 가장 저는 희한합니다. 왜냐? 보통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맞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서울 가서 살고 싶어. 이게 생각보다 세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은 동기부여가 너무 약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졸업 후에 진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막상 편입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길이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 그게 대학교의 힘이에요. 좋은 대학교의 힘이 가보면은 알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상 더 큰 물에 나가보면은 그 역사 길고 그렇게 명성을 얻기까지 만들어 놓은 대학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학교 안에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와, 내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합격을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나 시간들이 생각보다 필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로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너무 좀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서 우회해서 들어가서 기계공학과도 아니면 뭐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전과는 안 되죠. 근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내가 원하는 과를 그쪽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처럼 생각을 하고 일단 입학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면서 지금 뭘 생각하느냐, 다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학원 학생들은 학점이 높아야 되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학과 높으면 무조건 낮은 과부터 써서 일단 들어가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개에서 1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원서를 접수할 때 있어서 이건 알아야지. 이 방법도 있어. 내가 이 학교를 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딱 그과 하나야. 철학과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쓰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몇 개 학교는 다른 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서 철학과를 뭐 기계공학과를 복수전공이나 왜? 그럴 경우에 보통 1년을 더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1년이 가면은 생각보다 의외로 편입생들이 그 1년을 더 유예를 일부러라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하나의 전공만 있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편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원서 저 과를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의 나중에 진로까지 생각을 하고서 그걸 내포한 상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어도 나중에 원서 쓰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다고 과가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알아야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고 그거를 써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의 어쨌든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원 자격 이런 거 쭉 잘 읽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학점 몇 점 이상 취득하느냐 60학점 이상 이건 조금 굉장히 낮은 경우고요. 보통은 이제 2학년 수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2학년 수료라고 하면 보통 졸업학점이 140이 제일 많으니까 절반에 70학점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65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이렇게 조금 다른데 대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2학년 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지원 가능한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방법은 다 뜨겠죠. 전형 방법은 뜰 건데 사실 거의 지금 유형은 그냥 저 퍼센테이지만 조금 다를 뿐 인문 자연계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나오면은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예전과 크게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사실 인문계는 영어고 자연계는 영어랑 수학이에요. 요거 두 개 잘 준비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서류 제출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해라.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해라. 뭐냐? 여기 뭐 하냐? 수료 예정 증명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 전적대학 사정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서식 네 번째에 있는 수료 예정 확인서 또는 학위 취득 수료 사실을 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도장을 받아서 제출을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전형이 그 내려와서 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별 전형은 일반 편입 뽑고 학사 편입 뽑고 특별 전형 또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징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를 뽑을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실 때 특별 전형 대상자가 되셨던 분들은 편입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로또 같은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해외 대학 출신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포스티오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발급하는 데만 혹시 해당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 장 발급하고 이거 한 서류 한 세트 떼는데 몇십만 원 합니다. 그러면 내가 10개 대학을 하면은 몇백만 원을 해서 이 종이를 떼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통 그 한 장 원본 갖고 있고요.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4번으로 복사본으로 제출을 한 다음에 제가 최종 대학교에다가 그 학교에 붙으면은 원본을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자, 보통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1단계 떨어지면 원서비에 조금 일부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원서 접수하실 때 계좌 입금할 때 본인 돈은 부모님한테 받고 환불 계좌는 자기 계좌로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런 식으로 원서 접수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배치 상담, 개별 배치 상담을 하면서 과에 대한 얘기는 다 전화 아니면 담임 선생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지원 전략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수험생의 진로를 고려한 전공 선택.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자, 결국에는 내가 무슨 과를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이미 과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내가 정말 이 과를 써도 되느냐 안 써느냐 이제 이런 차이일 거 아니에요.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배치고사 보셨죠. 매우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험이 중요한 거는 그 시험 점수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학교를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치고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편입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위치를 한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망쳤을 수도 있죠. 내 실력보다 조금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아니면 10월서부터 현재까지의 여러분의 점수와 100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제가 배치 상담을 할 때 그 성적 그 로그인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모의고사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서 보는 거에 실제 시험장을 가면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더 잘 나옵니다. 점수는. 실제 시험장 가면. 이게 근데 참 이게 뭐냐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매년 이게 있는 건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마지막 12월 달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내일 모레가 예를 들면 어디야 뭐 중앙대학교 시험일이에요. 그러면은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그 학교 막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모든 대학교들이 갈 때 느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매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상담할 때 선생님 뭐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야 근데 너 시험장 가면 너 생각보다 풀만하다고 느낄 걸 쉽다라고 느낄 걸 얘기하면 그걸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가 이제 12월 거의 보통 초반에 이제 그때 보는 학교니까 거기 만약에 고사장 가면은 학생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떨려요. 첫 시험에 너무 떨려요. 막 이래요. 근데 시험 보고 딱 나오면은 조금 표정이 달라요. 좀 여유가 있어요. 어땠어? 그러면 생각보다 풀만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진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근데 내가 그 학교 거를 작년 거를 내가 바로 어제 풀어봤는데 며칠 전에 풀어봤는데 괜히 조금 어렵고 뭔가 문제가 까탈스러운 것 같고 약간 조금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20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20년 전 내가 그걸 경험해봐서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학생들도 다 보고 나오면 선생님 전혀 안 그렇던데요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재수를 많이 해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봐보니까 이거 하나만 더 맞췄으면 내가 그 학교 중앙대 들어갈 수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보이거든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봐. 그러면은 못하겠다. 내가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다시 1년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적겠지만은 안 그래요. 정말로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이나 백분위를 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적인 감안을 합니다. 근데 이 차이는 있겠죠. 40점 맞던 애가 실제 시험장 가면 60점대 나오기도 합니다. 낮을수록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크죠. 그러면 그 60점대에 합격할 수 있는 학교에 따라서 과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40점대, 50점대 애가 80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60점대 애가 보통 평균적으로 학원에서 60점대 맞았던 애 같은 경우에는 70점대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70점대인 애들은 70 후반에서 80 초반까지 가기도 올라가서 폭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수학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적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항수에 따라서 배점이 높습니다. 두 문제면 거의 뭐 10점이기도 하니까 거의 뭐 많을 때는 20에서 30점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단순 계산 실수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리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내가 과연 붙을 만한 점수를 지금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점수로 어디 학교를 붙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거의 한 80%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부산 학생들만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위에서도 똑같습니다. 저의 경력에 거의 14년, 15년은 저도 서울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경험을 하고 지금 부산에 와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제 경력의 3분의 1을 다 서울에서 지내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다 이 시기 때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지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러면 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갖고 붙고 안 붙고고 붙을 수 있는 학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공부 시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 공부를 해봤고 조교도 해봤고
직원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학생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김영편이 입시 여기서요. 원장이기도 하지만 원장보다 높은 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밑에서부터 다 겪어봤어요. 편입을 대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약간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야, 할 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자, 아무튼 쓸 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배치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간결하게 저도 맨 처음에는 저 때는 뭐 엑셀 이런 것도 거의 잘 알고 다 이따만한 책자를 그냥 하루 종일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뭐 전산화되고 뭐 하고 했지만은 그거를 거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저는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달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모의고사 점수 커트라인 기준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모의고사에서 그 보이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서 학과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날까 했을 때 그래도 여기 학교에서는 뭐가 낫고 전체적인 그 지원 전략 그 학생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야, 이 학교에서는 조금 세게 나가자. 이 학교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 이걸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가 약간 이제 요런인데 그러니까 학교의 도전, 소신, 안전, 지의 대학의 비율. 이거는 근데 사실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학생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서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경우는 이거죠. 공부를 잘해.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그 학생이 가고 싶은 학과가 좀 낮은 과야. 그러면은 너무 수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너 이 과를 다 써도 돼. 약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들도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배치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12월 뭐 한 3주차 주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말까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초반에 보는 대학교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올해도 또 있겠죠. 뭐 매년 초반에 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뒤에만 좀 앞으로 땡기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초반에 보는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 일정상 발표에 이걸 딱 했는데 제일 가장 먼저 보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대학교가 내가 별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아닌데 하더라도 무조건 한번 가서 봐보는 게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됐을 때 일단 뭐 긴장감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보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걸 만약에 그걸 느끼시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대학교들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생들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매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처음에 있는 학교들은 다 떨어져요. 근데 뒤에 보는 학교에서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내가 이 학교를 시험 언제 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을 보면은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초반에는 잘 못 봤지만 이게 성적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1월 중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12월 말에 학원 수업이 끝난다고 해서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월 중순 1월 말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시험이 있으면 또 그 전년도 거를 푼다니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것도 공부긴 하겠지만은 보러 다니면서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학교 다니면서는 정리가 됩니다. 혼자서는 정리 못해요. 뭐 12월 달에 한번 맞으면 정리 안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시험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막 무조건 외우라 그러죠. 정리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딱 정리가 되고 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는 여러분들은 계속 성적이 오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1월 말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발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같은 날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같은 날 고사일이 겹치는 날도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두 개가 겹쳤어. 동일 한 날 오전 시간대도 겹쳤다. 라고 하면 슬프겠지만 명확하게 내가 무슨 과를 쓰는 게 더 안전하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쟁하는 친구들도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단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A 대학, B 대학 중에 어느 대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정리하는 그 아까 나눠준 표 있었죠. 종이 표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씩 기록을 하긴 할 건데 그 칼을 보면 내가 도전인 학교가 몇 개인지 소신이 몇 개인지 안전이 몇 개인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겹치는 날의 대학교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겹치는 학교마다 어쨌든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깔, 그러니까 상위권 두 개랑 붙었느냐, 상위권 학교나 내가 가고 싶은 상위권 학교랑 중위권 학교랑 붙었냐에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 가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나중에 추가 합격 기간 동안에 오고 갑니다. 오고 가고요. 다 떨어졌다가 추가 대학교에서 2개, 3개 붙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거는 최초합 기준이 아니고요. 추가 합격까지가 끝났을 때가 모든 편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막 전화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 사이에도 등록금을 넣었던 게 뺐다 넣었다 모든 학교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위에서부터 한 칸씩 뭐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껴졌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껴졌다가 요거를 타타타타타 그냥 천천히 계속 며칠 동안에 모든 학교들이 했다가 여기 또 빠졌어 갑자기 그럼 다시 또 탁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교에서 발표한 모집 일정 기간보다 빨리 합격자 발표 기간보다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나는 아직 시험 일정이 학교들이 남았는데 이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걔네 멘탈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최초합 때문에 굳이 많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느낌적으로는 1차 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 몇 바퀴 돌았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수치로 계산해보고 해봤을 때 물론 상위권 대학교들은 그게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가천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막 한 25바퀴, 30바퀴까지도 돌기도 합니다. 최고 뽑았던 극과에 어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보시고 자, 그 원서 접수 그 종이를 잠시만요. 자, 대학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이제 해당 대학 배치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12월 황석쌤 그 나눴던 종이 한 장만 더 갖다 주세요. 만약에 12월 5일 날 예를 들면 그 아직 원서 접수 시작도 하진 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너 이거 써 저거 써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분명히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 5일에서 이 12월 8일까지 2-3개 대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해당 대학교의 정보를 가지고서 배치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만약에 또 그 기간 동안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후반기 좀 하반기 좀 될 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써야 되는 과들이 이제 가닥에 잡혀서 어느 본인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위험한 거는 빨리 끝내고 난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할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무조건 그 학교 아니면 학과 아니면은 의미 없는 경우에는 맞아요. 차라리 빨리 쓰고요. 그냥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경쟁률도 참고도 하고 뭐도 하면서 학과에 대한 그냥 마지막 날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다 나눠주시고 선생님 일단 그거 다 나눠주세요. 앉아 계시면 전 드릴게요. 저거 다 뒤로 그냥 뿌리겠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마다 개인별로 그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했던 것들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저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고. 자, 배치표 작성인데 이 작성법이 그러니까 요 종이를 한번 보면 작성법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그 밑에 지원 대학 구분해서 이제 학교마다 도전, 소신, 안전 이렇게 쭉 동일한 표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첫째 뭐를 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집 요강 뜨면 막 들어가서 경쟁률 계속 보고 막 한 시간 있다 보고 그냥 공부하다 공부 안 되는 것 같아 한번 또 보고 아까보다 올랐나 이거 계속 하지 마시고요. 아무 의미 없고 그게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떴나? 바뀌었나? 업데이트 됐나? 이거 찾아보는 거. 그리고 뭐 인터넷 사이트나 뭐 어디 카페나 뭐 DC 인사이드 뭐 그런 데 가서 또 뭐 정보 올라온 게 있나?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뭐를 하느냐? 내가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에 1지망이 경영학과고 2지망이 경제학과고 3지망이 사회복지학과야. 예를 들면 고민이 돼. 아니면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고민이 되겠잖아요. 자, 첫째 날 뭘 기록하냐. 이 양식에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편한 양식에도 상관이 없는데 자, 오늘 모집 요강이 떴어. 그러면은 첫째 날 밤 11시에 공부할 거 다 하시고요.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학교 떴대. 아니면 학원에서 보내주면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떴네. 학과 잠깐 볼 수는 있겠죠. 잠깐 보는 거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 그냥 계속 하시고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씻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씻고 다 정리한 다음에 뭐 10시, 11시 때 그냥 그때 딱 봐서 자, 내가 오늘 상담을 해봤는데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경영학과랑 경제학과의 그 첫날에 11시 때에 신청 접수 지금 몇 명 했는지를 꼭 기록해 두세요. 몇 명 했는지. 경쟁률 말고 경쟁률도 기록을 해놓지만 몇 명 했는지. 그러니까 10명 뽑는데 학과에서 10명은 5명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1명을 뽑는데 5명이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순수 지금 지원을 아예 다 결제까지 해서 그 과에 지금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거 딱 정해져 있어. 하나만 쭉 가면은 그냥 참고 용도가 되겠지만은 내가 고민 중이야. 이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 일과를 같이 저과를 같이 고민 중이야. 라면 두 개 다를 적어야겠죠. 그렇죠? 적어야겠죠. 첫째 날에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그 인원이 의미하는 거는 제일 공부 잘하는 겁니다. 성향상 나는 자신 있어. 빨리 하고 난 내 공부할 거야. 근데 점수도 자신 있어. 그리고 난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차라리 나같이 너네들 자신 있는 애들 빨리 와서 괜히 애매하게 경쟁률 높이지 말고 그냥 너네는 그냥 쫄아. 괜히 쓸데없이 붙지 마. 어차피 내가 들어갈 거니까. 약간 이런 심리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과가 2개인데 경영학과에서 이런 애들이 예를 들면 10명이 있고 경제학과에서는 3명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작부터부터. 근데 모집 요강 기준이 보통 짧으면 3일이고 4일이거든요. 3일이고 길면 보통 4일 정도를 하는데 둘째 날은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첫째 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언제냐? 마감 전날 밤. 마감 전날 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고민했지만 나는 결론을 내렸어.
첫째 날보다 아니겠지만은 약간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과가 어디로 지금 몰리고 있는지, 정말 강자들이 몇 명이나 몰려 있는지는 일단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요.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했을 때 끝나고 나니까 여기 더 많아졌네 이러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큰 차이가 있는 건 미세하게 지고 있다, 미세하게 이기고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내 과를 바꿨어야 되나 막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마감 첫날 밤, 마감 전날 밤, 마감일 기준의 경쟁률하고 인원, 요 두 가지는 꼭 이런 양식에다가 적어놔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초반에 보고 쓰다 보면은 이게 도전인지 소신인지 안전인지가 한 칸씩 채워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3개 이상 정도, 3개에서 5개, 한 5개 정도 대학교 지원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고 있거나 그냥 골고루 가고 있어. 그러면은 뒤에 내가 안전으로 가야 될지 소신으로 가야 될지 도전으로 가야 될지 이게 나름 어느 정도 판세가 짜여지기,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다 너무 세, 너무 다 위험이야. 나머지 5개 학교는 안전하게 가야 돼. 여기서 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한데. 결론적으로는 다는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학교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과가 생각지도 않았던 제 3지망을 했던 머릿속에만 생상했던 그 과가 갑자기 뚝 튀어나와갖고 여기를 해서 저는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부전공을 나중에 살려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것만 꼭 지키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 그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공부하세요. 왜? 다른 경쟁자들은 계속 요거 하고 있을 거니까. 계속 요거 찾아보고 이렇게 뭐 했어. 큰 학원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알게 모르게 친한 애들 얼굴 아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막판 되면 엄청 수다 떨어요. 성적의 변화가 가장 많은 달이 12월 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때까지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쌓여야 이게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늦게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떨어지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12월 달이에요. 왜? 순수 공부 시간이 가장 떨어질 수 있는 게 12월 달입니다. 원서 써야 돼. 뭐 해서 막 와서 선생님 뭐 해도 아니면 PC방 가고 아니면 바로 막 뭐 하고 노트북 하다가 이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딱 그냥 정해서 학원에 있는 부산에 있는 애들은 학원에 와서 그냥 저기 PC 다 열어주거든요. 해서 딱딱딱 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네, 딱 끝.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잡아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 이렇게 해.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 이거 말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해 하면은 학원이 막 그냥 어수선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애들 또 뭐 하냐면은 선생님 학원 너무 시끄러워요. 정신 없어요. 공부한대요. 이런 애들 반. 이런 애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도 정말 불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건 뭐다? 그냥 딱 내가 해야 될 것만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할 것만 딱딱 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바로 그냥 물어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원서 쓰고 하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하고 배치 상담 예약되어 있으면 부르면 와서 하고 정작 필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11월 23일이잖아요. 제가 1월 달까지는 계속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루라도 당장 내일서부터라도 학원 와서 공부하세요. 학원에 가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가잖아요. 주말에 학생이 없어요. 물론 집에서 솔직히 누가 공부해야 합니까? 뭐 근처 도서관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하겠죠. 커피숍이나 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근데 왜 주말에 공부를 안 해요? 왜 주말에 공부를 안 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천안이었어요. 집은 분당이었고 서울 강남이 학원이었어요.
고속버스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 편도로. 제가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주말에 공부한 걸로 내 대학교가 그래도 한 단계 더 합격할 수 있던 대학이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보니까 매년 주말에 나와서 공휴일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저희 학원은 학생 수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주말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한 20명 나옵니다. 20명 나옵니다. 약 한 10% 조금 안 되는 비율의 학생들만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12월 되면 더 심해집니다. 물론 뭐 학교 때문에 가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서울에 있는 애들은 그게 없죠. 서울에 있는 애 집이 서울이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우리야 머니까 일찍 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걔네들은 그냥 1월까지 학원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 12월 다니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저희가 학원에서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서울에서 공부 지금 방을 잡았거나 뭐 한 학생 있으면 서울 종합반 어디 캠퍼스 가서 자습하시면 된다고 제가 문자 보내놓을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 1.5배로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하면은 1.5배가 아니고요. 거의 한 3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제가 기록해 놓은 요거는 그냥 딱 요거만 생각하세요. 그냥 요거만. 그냥 원서 접수 시작하면 시즌 시작되면 그냥 적어놓는 거나 PC 자기 노트북 이런 거 있으면은 해가지고서 그냥 그 시간대 요거만 딱 저장하고요. 공부하고 상담 받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맞춰갖고 오시면 돼요. 몇 번 하다 보면은 감도 와요. 나중에는 선생님 제가 이거 이런 고민해봤는데 이거 썼습니다라고 해요. 나중에 그냥 뭐를 할까요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요 내용이죠. 12월에 뭐 최종 정리를 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혼자서 최종 정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자,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 아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어. 근데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가 그러니까 서울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뭐 부경대학교, 우리 집에서 부경대학교, 뭐 부산대학교, 뭐 동의대학교, 뭐 이렇게 쫙 있어요. 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계속 집에서 지금 학원 다니는 것처럼 공부하겠죠. 그렇죠? 1월 말까지. 근데 우리는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겠죠. 1월 말까지. 최대한 공부 시간을 내가 익숙한 곳에서 해오던 곳에서 계속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걔가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오고 좀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게 최선이겠죠. 근데 우리는 불리해요. 왜? 언제 가야 되지? 언제 올라가야 될까? 그냥 올라가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냥 방도 알아봐야 되나? 근데 12월에는 시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말에 조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정작 중요한 건 12월 달인데 저희는 이거를 계획적으로 아니면 뭔가를 딱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은 버립니다. 절반 이상은 시간을 버려요. 그럼 여기서 다 깎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보니까요. 서울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올라가셔도 괜찮은데 보니까 한 6, 7년 경험을 해보니까 집이 서울에 있거나 이미 다 거주주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가도 되고 아니면 계속 해도 되고 그냥 남아서 할게요. 그냥 왔다 갔다 할게요. 아니면은 12월까지 있다가 1월 달에는 시험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봤자 2주 정도거든요. 1월 달 가도. 3주차 이상 넘어가면은 한 번씩 있지 보통 한 2주 안에 거의 대부분 시험이 많이 끝나는 편이어가지고 그때 올라가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환경은 내가 안정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고 서울 되게 추워요. 부산에 2배로 춥습니다. 그러니까 추워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12월 딱 되면은 독감 주사 맞으세요. 잘 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중요한 시간 동안 다 말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 맞아도 이때 저도 살면서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딱 수험생 때 딱 한 번 맞아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학교 5개 정도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독감 걸리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되게 추워요. 추운데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몸이든 뭐든 컨디션 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낯설어. 뭐해 이거 하다 보면은 되게 또 센치해지고요. 또 반은 또 좋아. 기분이 좋아. 왜? 나는 원래 편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서울 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아,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는데, 아, 내가 이제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좀 일찍 올라가고 적응도 좀 해야겠다.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은 그냥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준비했다가 막판에 조금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거 솔직히 그렇게 보다는 내가 지금 익숙한 곳에서 최고의 공부 시간을 늘리고 지금까지 내가 8시 반까지 왔다면 이제 한 7시 남은 기간이라도 7시까지 와야겠다. 학원 마감할 때까지 공부하다 가야겠다. 집에 가서 기출문제 하나는 이제 더 풀고 자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가서 뭐 해야지. 미리 가서 알아봐야지. 뭐 해야지. 요거 할 시간 왜? 정작 필요한 거는 1월 시작하고 한 2주 보름 정도. 그때가 막 시험이 몰려 있으니까 그때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긴 힘들 수는 있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거의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시험 전날 전년도 기출문제 분석 다시 한번 확인.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내일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 시험이 있어. 성균 시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년도 어떻게 나오는 거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풀 때 그냥 풀어보고 하다 몇 점 나왔어. 아씨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푸는 거랑 가서 푸는 거랑 성적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물론 올해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최근 한 2개년 동안 재작년 작년까지 문법이 문제 나왔구나. 독해가 조금 어렵게 나왔구나. 독해가 좀 길었구나. 지문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하고 가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라는 거지. 도전해가지고서 이번에 70점 맞아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진 애들이 그러면 그 학교 가면 떨어지 안 그래요. 다르다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갈 거 아니에요. 기차 타고 가서 이제 학교를 가는 길 있잖아요. 그때는 이동 중이니까 뭐 핸드폰으로 아니면 뭐 책으로 단어책으로 이제 중요한 단어를 막 외울 수도 있어요. 농담만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년도 그 학교 기출 문제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 아니 전년에 나온 기출 어이가 올해 또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바로 보기 전날 막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도착하면 대부분 걸어서 가야 돼요. 학교 내에 셔틀버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내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무조건 내가 어디 고사장 확인하면서 캠퍼스 지도 봐가지고 어디서 가서 내려야 돼서 갈지 아니면 어디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서 가가지고서 가야 될지도 미리 전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1시간 전 도착, 캠퍼스 정문에 입시 완료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1시간 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캠퍼스에서 셔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차고차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습니다. 학교에서 지원 안 해줘요. 그 학교에서 오늘 우리 학교 학생들 학교 시험 있으니까 셔틀 돌려야지 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가 별거 없어요. 근데 셔틀 자체가 없는 학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은. 그럼 내려서 와야 돼요. 대중교통 타고 와야 돼요.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왔어. 학교가 저 끝에 있는 저 건물이래.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갑니다. 도착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제대로 시험을 보겠냐고. 그냥 무조건 1시간 전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감독 들어오기 전 어쨌든 학생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펴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느냐. 그때는 독해 지문 작년 거 보세요. 그래서 어휘 푼다고 해서 그 어휘가 나올 확률이 몇 개나 되겠어.
아 독해 이거 막 궁금해서 뭐였더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나올 수 있잖아. 정작 중요한 거는 내 머리를 미리 굴리고 있으라고. 시험에 익숙하도록 실전 감각이 할 수 있도록 독해를 풀어. 차라리 논리를 풀던가. 내 머리가 어쨌든 시험 아침에 보잖아요. 그렇죠? 8시 9시 보잖아요.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야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 바로바로 눈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앉아가지고 차라리 독해 지문을 푸는 차라리 좀 잘 풀리는 거, 잘 읽었던 거. 내가 풀었을 때 이 문제 되게 좋았던 문제 같은데 또 잘 읽혔어. 아니면 조금 난해하지만 이거 내가 이거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거를 차라리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독해를 그래서 계속 머리를 시험에 맞춰가지고서 미리 조금 적응을 시켜놓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단어책 펴놓고 뭐 하고 이것보다는 남들보다 더 빨리 머리를 깨워놓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시험에 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시험의 전략은 똑같거든요. 문법 어휘에서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안 하고요. 논리하고 독해에서 최대한 시간을 더 많이 줘서 하나라도 더 맞추는 거. 이게 모든 시험의 공통적인 시험 잘 보는 첫 번째 요소거든요. 여러분 뭐 여학생들은 당연히 군대 안 가겠지만 군대에서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요. 너무 긴장 많이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언제 몸을 제일 먼저 다치냐면요. 준비 운동을 안 해서 몸을 예열시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부상을 당한다라고 해요. 근데 가장 제일 사고가 안 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머리가 깨어 있을 때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시험도 마찬가지긴 해요. 시험도. 그래서 전날에는 뭐 하느냐? 최근 2년 동안 이 학교들이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왔는지 물론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안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를 알고 이 시험장에 들어갔느냐랑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느냐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전날에는 무조건 최근 이 학교가 전형 분석 이렇게 분석 나름대로 해보고 들어가세요. 해보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 학교는 독해가 너무 어려워, 문법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시간 만약 다 잡아먹었어. 그럼 이거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이 학교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 자 마지막 멘탈 관리. 그 시험 끝나고 나오면 그냥 그 학교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잊으세요. 항상 학교마다 이런 애들이 있어. 나올 때마다 좀 애매한데 나오면은 패딩 입고 막 해서 나오면서 이 학교 졸라 쉬운 것 같아. 붙은 것 같아 나. 정문 앞에서 만나. 이런 애들 꼭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다 떨어져 있어. 학교. 다음 연도에 학원에 와. 그래서 그 학원은 부끄럽다고 딴 데 가고 인강할게 하다가 한 7월에 다시 와. 안 되겠으니까. 아무 근거 없습니다. DC 뭐 도편사 이런 데 가도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 옛날에는 기출 복원을 했어요. 김영에서. 복원 안 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기출 문제들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복원했으니까 저희가 김영에서 그날 한 오후 한 3시 5시 되면은 문제 싹 다 올렸어요. 자 올해 시험은 이겁니다. 올해 답은 이겁니다. 그 김영 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시험지 왔습니다. 답 주세요. 딱 답을 냈고 쫙 했어요. 요즘 어느 입시에서도 그렇게 안 하죠. 문제가 되니까. 그 말 뜻은 뭐냐? 아무도 시험 끝나는 그날 학교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석을 거기에 올린 사람 누구냐? 학생이겠죠. 누군 줄 알고. 그거에 봐서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잡차고 그것 때문에 이 마음에 들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거 어쩌겠어. 끝난 거 어쩌겠어. 그것보다는 다시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면 다시 이거.
그래서 하나하나 있잖아요. 되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낯선 환경, 춥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지만 금방 지나가거든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잘 이겨내면 거기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마지막이고 나중에 합격하면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학원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불편한 정도 당연히 있을 건데 뭐 그래도 저도 그렇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더 할 거고 저희는 12월에 엄청 바빠요. 왜 바쁘냐? 여러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제일 바쁜 시기가 12월 1월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뿌듯할 때가 그래도 저 여기 됐어요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못 물어봐요. 왜냐면 혹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붙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뭐 되게 담임 선생님이랑 친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 그냥 학원 다니면서 그냥 그냥 수업 다니고 왔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냥 학원에 연락해도 뭐 굳이 뭐 됐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그래도 반갑습니다. 보람되고 기쁘고 하니까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 1차부터도 되고 2차 다 추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저희도 남은 12월 달에 여러분들 뭐 상담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오늘 날짜 이후로 공부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경쟁자들은 이제 정신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제 중요한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12월 말까지는 공부하세요. 일찍 오든 늦게 가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이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 이제 배치 상담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신청을 받을 거고 저한테 궁금하거나 저하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뭐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와서 물어보시고 어쨌든 저희도 잘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